네, 이번 주에는 저희 고양신문이 주초에 신청사 논란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느라고 뉴스 체크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남동진 기자도 취재 일정이 좀 바빠서 오늘은 저 혼자서 관심 있는 소식들을 조금 평소보다 짧게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토론회 얘기 잠깐 드리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석해 주셨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풀 영상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다시 보기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양팟 화면에 그 동영상이 아닌 요 실시간 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대곡소사선이 7월 개통하고 일산 연장은 8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소각장 후보지가 6개 동에서 총 13곳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시 의회가 사사건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손동숙 시의원이 국민의힘 부대변인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산왕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외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배출돼서 흙탕물이 된 풍동천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하나 공지해드립니다. 저희 고양신문이 창간 34주년 기념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저희 고양 대곡과 부천 소사를 20분 만에 연결하는 대곡 소사선이 7월이면 정식 개통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고양 시민들의 관심사죠. 기존의 경의중앙선 대곡역에서부터 일산역 구간까지의 연장 또한 이르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은 홍정민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전해 들었는데요. 홍 의원에 따르면 대곡소사선은 이달 30일에 개통식을 갖고 내달 1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서해선과 연결되는 이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앞으로 고양 시민들은 대곡에서부터 부천, 시흥, 안산 등 주변 도시를 지하철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서울 지하철 1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향후 GTX 노선 등으로 환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나 강남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차량 납품 지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 대곡소사선 개통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네, 고양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왔던 만큼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하루빨리 시원하게 개통되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14일 고양시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총 1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흔히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각장에다가 어떤 복합 인프라를 결합시켜서 고양시는 공식 명칭으로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조감도 보시는 것처럼요. 자, 어쨌든 신청한 곳을 저희가 법정동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6개 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덕양구에는 벽제동, 대자동, 내유동, 내곡동 이렇게 4개 동에서 접수가 들어왔고요. 일산 동구에서는 지영동 그리고 문봉동 이렇게 2개 동이 신청을 했네요. 자, 하지만 각 동별로 각각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요거는 시의에서 아직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청과 가까운 요 내곡동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동이 모두 고양시 북부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신청지가 13곳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율 자격도 없애고 토지주의 토지매각 동의율 50%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문턱을 낮춘 것이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3곳의 입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입지 선정위원회에 각 동별로 주민대표 6명을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4명이랑 더해서 모두 20명의 입지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요 주민대표가 과연 어떻게 선정되느냐, 요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총대를 그 주민 대표가 좀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주민 대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또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소각장 입지로서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입지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순위도 매기고 해당 지역에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월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시 의회가 사사건건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으르렁, 시의회 공무원의 인사 승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권은 시장이 쥐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시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을 시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김영식 시의회 의장이 처음으로 자체 승진 인사를 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 5급 사무관 어떤 분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문제는 시의회의 보직상 4급 사무관 자리가 그 사무국장 하나밖에 TO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4급 서기관 승진이 한 명이 추가되면 기존의 사무국장이 시의회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동환 시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러면 어쩌냐, 하반기 인사 관련 계획이 꼬인다, 시와 협의를 해서 인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이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외적인 보도 자료를 무기 삼아서 맞붙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지난 2일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과 요진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의혹이 계속 유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그 이몽렬 시의원에게 경고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양시 의회도 다음날 공식 보도 자료로 대응을 합니다. 시정 질의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의원들의 고유한 그런 의정 활동이다.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질의를 한 그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라고 전제하고 칼을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강경한 표현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서로 당이 다를 때 그러곤 하는데, 네, 고양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시의회 의장 다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시정에서 대화와 소통은 정말 실종된 건지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고양시 의회 환경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의 부대변인에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의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이 중앙당의 이런 중요 요직에 임명되는 경우는 이게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네, 손동숙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유세에서 사회자로 활약했고, 또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하는 그 전당대회에서도 사회자로 나서서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여서 일찌감치 중앙당의 낙점을 받았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손동숙 의원은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가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산왕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에 대한 환경부 조건부 동의의 유효시한이 만료되는 7월 2일까지 탄소 중립을 원하는 고양시민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고양시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연일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2일 이전에 고양시가 골프장 증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을 하면 지난 9년 6개월 동안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서 펼쳤던 노력들이 빛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각계 시민들이 1인 시위는 물론 이동환 시장과의 면담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골프장 증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총력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는 17일 토요일에는 일산문화광장에 용불 느티나무 문화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산왕산의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고양시가 답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인가를 내준다니까 지금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지금 다 범동을 패는 데까지 온 거라고요 지금. 네? 네, 마지막은 시민 제보 소식입니다. 풍동 이지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무단 배출돼서 풍동천이 흙탕물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게 백마교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에 높이 쌓아놓은 흙더미가 이렇게 빗물에 씻겨서 바로 옆에 있는 풍동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풍동천이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 또 바닥에는 진흙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풍동천은 이 도천초가 합류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드는 그런 작은 생태 하천인데요. 이렇게 흙탕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면 하천의 생명들에게 어떤 커다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하려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이런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양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한 후에 시공사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신문 창간 34주년을 기념해서 제98회 고양포럼을 겸해서 토론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북부자치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엽니다. 네, 시간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주염역 인근에 있는 사과나무 의료재단 7층 세미나실입니다. 오후서 경기도 부지사가 발표를 하고요. 한영돈 경기북부 중소기업 회장, 오준환 경기도의원, 송규근 고양시의원, 그리고 임현철 창릉동 주민자치 회장님이 함께 토론을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겠습니다.